전주시의 조용한 골목 어귀에는 40년째 운영 중인 작은 개인 병원이 하나 있다. 병원 간판은 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바랬지만 그 안에서 환자들을 반기는 목소리만큼은 언제나 단정하고 정겹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올해로 만 88세가 된 김태준 내과 전문의다. 김 선생님은 이제 좀 쉬셔야죠. 이 나이에 어떻게 아직도 환자들을 보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김태준 원장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한다.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김 원장은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물게 은퇴하지 않고 계속 진료 중인 현직 의사다. 그의 진료 방식이나 치료법은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늘 환자에게 전하는 말 한마디에는 60년이 넘는 임상 경험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그는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약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특히 아침 습관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의 말은 결코 허투루 들을 수 없다. 김 원장 본인이 바로 그 습관의 힘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65세의 정년을 맞이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명예롭게 은퇴를 준비할 때 그는 반대로 자신을 더욱 단련하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자신만의 아침 루틴을 지키며 몸과 마음을 단련했다. 그 결과 88세인 지금도 스스로 자가운전을 하며 병원에 나와 진료를 보고 의료 세미나에 참석하며 후배들에게 삶과 의술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건강한 노후는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아침에 시작됩니다. 아침이란 무엇일까? 어떤 이들에게는 새로운 하루의 출발점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또 다른 피로의 연장선일 수 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전날 쌓인 피로, 무거운 몸, 뻣뻣한 관절, 그리고 반복되는 불면증. 이런 증상들이 나이 탓이라 여겨지지만 김 원장은 말한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겐 공통된 아침 습관이 있다는 것. 그 습관은 어렵지 않다. 돈이 들지도 복잡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오직 의지와 오픈이면 충분하다. 그가 직접 실천해오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한 아침 루틴은 5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지개 켜기. 둘째,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셋째, 손가락 운동하기. 넷째, 목과 어깨 스트레칭. 다섯째, 복식 후. 이 단순한 5가지 습관이 그렇게 대단한가? 처음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한다. 하지만 그 효과를 체험한 환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거짓말처럼 아침이 가벼워졌어요. 이젠 아침이 기다려져요. 병원보다 이 5가지가 더 약 같아요. 실제로 그의 병원에 오는 많은 노년 환자들은 이 아침 루틴을 통해 고질적인 변비, 두통, 불면증,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전시켰다. 악을 줄이거나 끄는 경우도 많았다. 김 원장은 이들을 보며 항상 이렇게 말한다.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을 지켜내는 법을 알려주는 안내자이고 싶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작지만 지속 가능한 변화다. 현대 사회는 거창한 다이어트나 화려한 운동 프로그램, 고가의 건강식품을 쏟아낸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노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진짜 중요한 건 매일 아침 스스로 몸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그 5분이 당신의 5년, 아니 20년을 바꿉니다. 김 원장은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몇 살이든 상관없다. 아침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 그리고 그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짓는다. 이제부터 이어질 장들에서는 김 원장이 직접 실천하고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권해온 5가지 아침 습관을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할 것이다. 각각의 습관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방식으로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삶의 철학은 무엇인지 진심 어린 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릴 것이다. 이 책은 어떤 치료법이 아니라 삶의 기술을 나누는 이야기다. 노년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가장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 줄 아침 5분. 그 짧은 시간 속에 깃든 위대한 변화의 씨앗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 나서자.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다. 아침은 몸과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다. 특히 중년을 지나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아침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아침마다 느끼는 피로감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루의 첫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김태준 원장은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잠에서 깬 후 첫 30분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하루뿐 아니라 남은 인생의 흐름을 바꿉니다. 의학적으로도 아침은 우리 몸이 가장 민감한 시간대다. 밤사이 신체는 수면을 통해 회복과 정리를 진행하지만 동시에 활동이 느려지며 체온, 심박수, 혈압 등 모든 생리 지표들이 저하된 상태로 유지된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움직이면 자율신경계에 무리가 가고 특히 혈관 건강에 민감한 노년층에게는 어지럼증, 혈압 변동, 심지어 뇌졸중의 위험도 높아진다. 실제로 국내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어지럼증이나 가슴 답답함, 손발 저림 등의 증상을 겪는 비율이 43%에 이른다. 그만큼 아침의 컨디션 조절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허투루 보낸다.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부스스한 몸으로 바로 주방에 가서 찬물을 벌컥 마시거나 몸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어나 화장실을 향한다. 이 모든 행위는 몸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폭력과도 같다. 김 원장은 그런 환자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낀다. 몸에게 필요한 건 천천히, 따뜻하게, 부드럽게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자동차도 시동을 걸기 전에 이열이 필요하듯이 우리 몸도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는 아침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기억과 혈류라는 두 단어를 강조한다. 노년기의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기억력 저하다. 이를 단순한 노화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뇌로 가는 혈류량 감소가 큰 원인이다. 아침에 몸이 뻣뻣하고 머리가 무거운 이유는 단순한 피곤 때문이 아니라 밤새 줄어든 뇌혈류 때문이다. 즉, 아침은 뇌를 깨우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기지개를 켜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손을 움직이고 목과 어깨를 풀고 깊이 숨을 쉬는 것. 그 단순한 습관들이 혈류를 늘리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뇌에 산소를 보내고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개선해준다. 김 원장은 이를 자기 몸을 위한 아침 선물이라고 표현한다. 젊을 때는 피곤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아침이 무너지면 하루가 무너지고 하루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지켜주는 첫 방패니까요. 그는 아침의 중요성을 한 환자의 사례를 통해 더 잘 설명한다. 70대 후반의 여성 환자였는데 매일 아침마다 극심한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몇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원인 불명이라는 말만 들었고 약을 먹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김 원장은 그녀의 생활 패턴을 자세히 물어봤다. 그녀는 잠에서 깨자마자 얼른 일어나 화장실을 가고 이른 아침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 순간 김 원장은 확신했다. 몸이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활동과 자극이 들어오면 몸은 경고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5가지 아침 습관을 단계별로 안내했고 가장 먼저 기상 후 천천히 움직이기와 기지개 켜기,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실천하게 했다. 그리고 2주 후 그녀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다. 선생님, 이상하게도 요즘은 어지럽지가 않아요. 아침이 편안해졌어요. 이처럼 아침은 기적의 시간이다. 특별한 약도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없이
단지 내 몸을 존중하는 습관만으로도 건강은 변화할 수 있다. 김 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생활의 개선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다. 아침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침을 다시 바라봐야 한다. 하루의 첫 시작, 그 짧은 몇 분이 단지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다음 장에서는 김 원장이 가장 먼저 추천하는 아침 습관, 바로 기지개 켜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 단순한 동작 속에 숨겨진 놀라운 효과다. 그가 직접 경험한 기적 같은 변화들, 그리고 환자들과 나눈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은 아침 습관의 힘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김태준 원장이 가장 먼저 추천하는 아침 습관은 의외로 단순하다. 바로 잠에서 깬 직후에 기지개를 켜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기지개를 그저 피곤할 때 무심코 하는 몸의 반응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김 원장은 단언한다. 기지개는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몸 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첫 움직임입니다. 그는 오랜 의사생활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 동작을 권했고 스스로도 20년 넘게 매일 아침 기지개로 하루를 시작해왔다. 그에게 있어 기지개는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신체 알람이나 삶을 재정렬하는 신호탄이다. 잠에서 깬 직후 우리의 몸은 깊은 휴식 상태에서 활동 모드로 전환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 이 시점에서의 움직임은 하루 전체의 혈액순환, 근육 탄력성, 신경 반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지개를 켜는 것은 단순한 팔 뻗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팔과 다리를 길게 펴는 동작은 척추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밤새 굳어진 관절을 부드럽게 열어주며 동시에 깊은 호흡과 연결되어 폐에 산소 공급을 증진시킨다. 김 원장은 기지개를 내 몸과 대화하는 첫 번째 인사라고 표현한다. 오늘도 잘 버텼구나. 고맙다는 마음으로 몸을 쭉 펴주는 겁니다. 그 인사가 쌓이면 몸도 마음도 응답합니다. 기지개를 제대로 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눈을 뜨고 바로 일어나지 말고 누운 상태에서 양팔을 머리 위로 길게 뻗는다. 발끝도 함께 뻗으며 마치 온몸이 천장을 향해 길어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전신을 이완시킨다. 이 동작을 3회 반복한 뒤 상체를 일으켜 앉은 상태에서 한 번 더 팔을 뻗는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팔을 좌우로 천천히 흔들며 경직된 어깨를 풀어준다. 이 간단한 동작이 실제로 신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기지개를 포함한 아침 스트레칭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약 18% 증가시키며 집중력 회복 속도를 약 2.5배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고 근육의 경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김 원장은 기지개 켜기의 효과를 가장 강하게 느꼈던 순간을 이렇게 해상한다. 70대 초반 어느 겨울 아침, 그는 갑작스런 목 통증으로 고개를 돌릴 수 없을 정도였다. 당시에는 진통제와 물리치료로 버텼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없었다. 그 후 그는 매일 아침 기지개를 포함한 간단한 스트레칭을 꾸준히 반복했고 2달 후엔 통증이 사라졌고 이후로는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다. 그때 느꼈습니다. 작은 습관이 가장 강력한 약이라는 거로. 이후 그는 병원에 찾아오는 노년 환자들에게 기지개 켜기를 습관화하라고 조언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권하는 것을 넘어 아예 병원 대기실 벽에 아침 스트레칭 포스터를 붙여놓고 진료 후에는 짧은 실습 시간까지 가졌다. 그의 진료실은 어느새 단순한 상담 공간을 넘어 건강한 습관을 나누는 배움터가 되었다. 환자 중 한 명인 81세의 이정자 씨는 10년 가까이 아침마다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며 수술까지 고려했지만 나이와 건강 상태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김 원장은 그녀에게 일단 기지개부터 해보세요. 하루에 단 3분이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녀는 지인의 권유로 시작했고 2달 후 병원에 다시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이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통증이 줄었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기지개는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침대 위에서도 의자에 앉아서도 가능하다. 중요한 건 의식적인 실행이다. 그냥 무심코 하는 것과 지금 내 몸을 깨우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몸은 우리가 주는 관심에 반응한다. 특히 노년의 몸은 정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김 원장은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에도 반드시 기지개를 켠다. 심지어 의료학회나 출장이 있는 날에도 호텔 방 안에서 랑파를 길게 뻗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말한다. 기지개는 나이 드신 분들만의 습관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심지어 청소년들에게도 꼭 필요한 자기 몸 챙김의 첫걸음입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노쇠는 선택이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 매일 아침에 5분이 있다. 그 첫 발걸음이 바로 기지개다. 다음 장에서는 김 원장이 두 번째로 추천하는 아침 습관,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에 대해 알아본다. 단순한 수분 섭취 이상의 건강 비밀이 담겨 있는 이 습관은 장 건강, 혈압 조절, 심지어 면역력까지 영향을 미친다. 몸속 깊은 곳을 깨우는 한 잔의 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 장을 펼쳐보자. 기지개로 몸을 깨운 후 김태준 원장이 아침 두 번째로 반드시 실천하는 습관은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일이다. 이 또한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단순함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는 이 습관을 몸속 깊은 곳에 불을 켜는 일이라고 표현한다. 잠든 위장과 내장기관들을 깨워 하루의 에너지를 차분하고 부드럽게 불러오는 행위라는 의미다. 김 원장은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침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은 낙보다 강하고 커피보다 깊은 자극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한 잔이 몸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는 근거 있는 조언이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신체는 장장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아무런 수분 섭취 없이 기능을 유지한다. 그 결과 아침 기상 시점에 인체는 가장 심한 탈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때 물을 마셔주는 것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밤새 축적된 노폐물을 씻어내고 혈액의 점도를 낮추며 순환계를 다시 작동시키는 신호탄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이 있다. 물의 온도다. 많은 사람들이 찬물을 선호하지만 특히 노년층에게 있어 찬물은 이장의 수축을 유발하고 장의 운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반면 미지근한 물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장운동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돕는다. 김 원장은 30대 시절 한 장수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었다. 당시 90세가 넘은 그 어르신은 놀랍게도 혈압, 혈당, 소화기능 모두 정상 범위였으며 하루 3끼를 소화하며 걷기도 활발했다. 그는 김 원장에게 말했다. 선생, 난 다른 거 안 해. 다만 아침마다 꼭 물 한 잔을 마셔. 그게 내 비결일세. 그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 이후 김 원장도 그 습관을 꾸준히 이어오며 수많은 환자들에게 한 잔의 힘을 전파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아침에 미지근한 물 섭취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첫째, 장 운동의 활성화다. 특히 노년층에게 흔한 문제인 만성 변비는 장의 무력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자극적인 약물이나 관장보다는 자연스럽게 장을 깨우는 방법이 훨씬 건강하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장 점막을 자극해 부드럽게 배변 활동을 유도한다. 둘째, 혈액순환의 개선이다.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수분의 부족은 곧 혈액의 끈적임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혈압 상승, 두통, 피로감을 유발한다. 아침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면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며 뇌에도 더 많은 산소가 도달하게 된다. 셋째, 간 기능과 신장 정화 기능의 향상이다. 밤사이 간은 신진대사를 통해 몸속의 독소를 처리해낸다. 아침에 물을 마시면 이 독소들이 소변을 통해 빠르게 배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특히 미지근한 물은 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해독을 돕는다. 이러한 효과는 단기간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김 원장은 강조한다.
습관은 낙처럼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쌓이면 낙보다 강해집니다. 그의 병원에 다니는 78세의 박창호 씨는 10년 가까이 변비와 식욕 부진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특별한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고 약물 치료에도 큰 효과는 없었다.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김 원장을 찾았고 김 원장은 복잡한 처방 대신 단 하나의 습관만을 권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꼭 공복에요. 그리고 천천히 감사한 마음으로 마셔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박 씨는 일주일 후 배변 습관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한 달이 지나자 식욕이 살아났고 2달 뒤에는 변비약 없이도 규칙적인 수화가 가능해졌다. 그는 김 원장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그저 물만 마셨을 뿐인데 삶의 리듬이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단순한 수분 섭취를 넘어 하루를 준비하는 몸과 마음의 첫 의식이 된다. 김 원장은 환자들에게 꼭 덧붙인다. 그 물 한 잔은 단지 갈증을 해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장 기관들에게 이제 움직일 시간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는 미지근한 물을 마실 때 한 가지 마음가짐을 더한다. 바로 감사합니다.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몸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 마음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다음 장에서는 김 원장이 세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아침 습관, 손가락 운동에 대해 다룬다.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이 작은 움직임이 사실은 내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독자들은 또 한 번 놀라게 될 것이다. 아침을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부드럽게 시작한 후 김태준 원장은 세 번째 습관으로 손가락 운동을 추천한다. 이 역시 평범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는 말한다. 손가락은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닙니다. 뇌와 직접 연결된 통로이자 우리의 인지 능력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김 원장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하나의 확실한 패턴을 발견했다. 손을 많이 사용하는 노년층, 예를 들어 악기를 연주하거나 바느질을 하는 분들, 정원 가꾸기나 요리를 꾸준히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나 인지 장애가 훨씬 적게 나타났다. 그는 이 현상을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이후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일본 도쿄대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손가락을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은 뇌의 전두엽과 해마 부위의 혈류를 약 28%까지 증가시키며 이는 단기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팀은 75세 이상 노인 7,200명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15분 이상 손을 섬세하게 사용하는 활동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약 47% 낮았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손가락 운동은 단순한 스트레칭을 넘어서 뇌를 자극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운동이다. 김 원장은 이를 작은 움직임의 기적이라 부른다. 그가 매일 아침 실천하고 환자들에게도 권하는 손가락 운동은 복잡하지 않다. 오히려 누구나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실용적이다. 첫 번째는 피아노 두드리기이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마치 피아노 건반을 치듯이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순서대로 톡톡 두드린다. 그리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반복한다. 이 과정을 양손 각각 5회씩 반복하면 좋다. 두 번째는 손가락 맞대기이다. 엄지와 검지를 맞댄 후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린다. 그럼 중지, 락지, 새끼손가락 순으로 반복한다. 이 동작은 손가락의 세밀한 근육을 사용하게 하려 뇌의 감각 피지를 직접 자극한다. 세 번째는 손바닥 밀기이다. 양손의 손바닥을 마주대고 힘껏 10초간 밀어준다. 그 다음 손가락 끝끼리만 맞대고 같은 방식으로 10초간 밀기를 반복한다. 이 운동은 손목과 손가락 근육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손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려 손저림, 떨림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운동들은 단순히 치매 예방뿐 아니라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김 원장은 실제로 그런 환자들을 다수 경험했다. 그중 하나는 82세의 박노인 환자였다. 그는 초기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손의 떨림과 경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태였다. 김 원장은 약물 치료와 병행하려 아침 손가락 운동을 꾸준히 권했고 3개월 후 떨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박노인은 말했다. 이 손이 다시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또 다른 예는 78세의 김할머니였다.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약속을 잊는 일이 많아져 경도 인지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그녀는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지내고 있었지만 김 원장은 그에게 매일 아침 손가락 운동을 과제로 주었다. 6개월 후 김할머니는 기억력 테스트에서 놀라운 향상을 보였고 현재는 아침마다 라디오를 들으며 손 운동을 하는 것이 삶의 낙이 되었다고 말한다. 김 원장은 말한다. 노년은 손을 놓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을 다시 잡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손끝은 당신의 뇌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는 젊은 시절에도 의사로서 수많은 기구를 다루고 기록을 작성하며 손을 많이 사용했지만 은퇴 이후에는 오히려 의식적으로 손을 더 많이 움직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스스로의 뇌를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팁을 덧붙인다. 손가락 운동은 꼭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 뉴스 보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심지어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꾸준한 움직임. 그것이 바로 내 건강의 열쇠다. 우리는 나이를 들수록 큰 일보다 작은 일의 반복이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네 번째 아침 습관, 목과 어깨 스트레칭에 대해 다룬다. 뻣뻣한 목과 굳은 어깨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혈류를 막고 집중력 저하, 어지럼증, 심지어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침 스트레칭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몸소 느끼게 될 것이다. 손가락 운동으로 뇌를 자극한 후 김태준 원장이 네 번째로 강조하는 아침 습관은 바로 목과 어깨 스트레칭이다. 그는 이 습관을 단순한 이완 운동이 아닌 뇌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여는 일이라고 말한다. 노년기에 가장 자주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목의 뻣뻣함과 어깨 결림이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근육 피로나 잘못된 자세 탓으로 돌리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김 원장은 이러한 증상이 뇌혈류 장애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는 말한다. 목과 어깨는 단순한 지지 구조가 아닙니다. 뇌로 향하는 혈관과 신경들이 집중되어 있는 핵심 통로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뇌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목과 어깨는 매우 민감한 부위다. 경추 주변에는 척수, 신경과 경동맥, 추골동맥 등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간다. 이 부위가 경직되거나 혈류가 차단되면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심한 경우에는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68%가 아침 기상 직후 목 뻣뻣함, 어깨 통증, 두통 등의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이를 단순한 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원장은 이러한 방치가 오히려 건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밤사이 체온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진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을 더욱 긴장시키기 쉽다. 그는 아침 스트레칭이야말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뇌로 향하는 혈류를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가 매일 실천하는 스트레칭은 간단하지만 체계적이다. 먼저 침대에서 일어나 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 5초간 유지하고 다시 왼쪽으로 돌려 5초간 유지한다. 그 다음 고개를 앞쪽으로 숙여 턱이 가슴에 닿도록 하고 5초간 멈춘 뒤 천천히 뒤로 젖혀 하늘을 바라본다. 이때도 5초간 유지한다. 이러한 동작은 뇌혈관 주변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류를 자극하려 두통과 뇌 안개 증상을 완화시킨다.
다음 단계는 어깨 스트레칭이다. 어깨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툭 떨어뜨리는 동작을 5회 반복한 후 어깨를 앞으로 원을 그리듯이 돌리고 다시 뒤로 돌린다. 이 동작은 어깨 주변의 경직을 완화하고 어깨 위로 지나가는 혈관의 압박을 줄여준다. 더불어 김 원장이 자주 추천하는 동작 중 하나가 바로 천사 날개 스트레칭이다. 이 동작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벌리고 팔꿈치를 접어 양손을 어깨 위에 얹은 후 팔꿈치를 마치 날개를 접듯이 앞뒤로 움직이는 방식이다. 이 간단한 움직임은 등과 어깨 사이에 위치한 날개뼈 주변 근육을 자극하려 목과 어깨를 함께 풀어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러한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육의 이완을 넘어서 자세 교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며 목이 앞으로 나오는 거북목 현상이 심화된다. 이러한 자세는 단지 보기 좋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폐와 내장기관을 압박하려 호흡 기능과 소화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김 원장은 이를 건강을 누르는 자세라고 표현한다. 그는 직접 이러한 효과를 경험한 적이 있다. 70대 초반, 그는 수년간 지속된 목 통증으로 고개를 돌릴 수 없을 정도였고 MRI 검사에서는 경추 디스크 초기 증상이 발견되었다. 수술까지 고려했지만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매일 아침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빠지지 않고 실천했고 석 달 후 그는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지금도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연다. 그는 또한 환자들에게 이 운동을 권하면서 이렇게 말하곤 한다. 목은 뇌로 향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막히면 인생 전체가 흐려집니다. 하루 3분만 투자해서 그 길을 다시 열어보세요. 이러한 조언을 듣고 매일 스트레칭을 실천한 환자들 중에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도 많다. 그중 79세 할머니는 20년 가까이 목 디스크로 고통을 겪었고 수술도 두려워 치료를 미뤄왔다. 김 원장은 그녀에게 아침 스트레칭을 권했고 3개월 후 그녀는 통증이 80% 줄었다고 말했다. 6개월 후에는 일상생활에 아무 불편함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병원을 찾는 일이 현저히 줄었다. 아침 스트레칭은 낙도, 기계도 필요 없다. 오직 내 몸을 위한 시간, 내 몸을 존중하는 태도만 있으면 된다. 작은 움직임이 쌓여 건강한 삶을 만든다. 그 시작은 아침, 그리고 바로 지금이다. 다음 장에서는 김 원장이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아침 습관, 복식호흡을 다룬다. 나이가 들수록 얕아지는 호흡, 부족한 산소 공급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호흡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김태준 원장이 아침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5번째 습관은 바로 복식호흡이다. 겉보기엔 단순한 호흡일 뿐이지만 그는 이 습관을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정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퇴화되는 것이 바로 깊은 호흡 능력임을 강조한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숨이 얕아지고 가슴만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면 폐 아래쪽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죠. 이게 만성 피로와 면역력 저하의 시작입니다. 복식호흡은 말 그대로 배를 사용하려 호흡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가슴 호흡은 흉곽만 사용해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방식인데 반해 복식호흡은 횡격막을 사용해 깊숙이 공기를 끌어들이고 천천히 배출하는 방식이다. 이 호흡은 폐의 하부까지 산소를 공급하고 심장과 내장 기관에 자극을 주며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김 원장은 복식호흡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60대 후반, 그는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수면 질도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약물에만 의존하고 싶지 않았던 그는 자연적인 회복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복식호흡이었다. 매일 아침 단 5분 동안 조용히 앉아 복식호흡을 실천한 결과 2달 후 혈압이 안정되었고 수면 시간도 길어졌다. 그는 말한다. 약은 증상을 완화시켜 주지만 복식호흡은 근본을 바꿔줍니다. 몸의 리듬을 되돌리는 것이지요. 복식호흡을 실천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한 손을 배꼽 위에 올린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손을 밀어내듯 부풀게 한다.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배를 안쪽으로 당긴다. 이 과정을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는 식으로 10회 반복한다. 이 호흡법이 단지 산소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라는 무의식적인 시스템으로 조절되는데 복식호흡은 이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현대인의 대부분은 긴장 상태인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복식호흡은 이 균형을 바로잡아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복식호흡을 하루 5분 이상 꾸준히 실천할 경우 산소 포화도가 최대 3%까지 증가하며 심박수 안정과 혈압 하강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한 불안장애나 우울감이 있는 고령자에게 복식호흡을 병행한 치료를 실시했을 때 약물 사용량이 줄어들고 심리적 안정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김 원장은 복식호흡의 가장 큰 장점으로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침대에 누운 채로도, 식탁에 앉아서도, 심지어 병원 대기실에서도 가능하다. 특별한 도구나 시간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노년층에게 가장 이상적인 자가 건강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몸이 아프다고 병원만 찾지 마세요. 내 몸의 리듬은 내가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호흡입니다. 실제로 그의 병원에서 복식호흡을 통해 변화를 겪은 환자들도 적지 않다. 84세의 최씨 할머니는 30년 가까이 만성 변비와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엔 복식호흡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며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아침 5분씩 실천한 결과 한 달 만에 약 없이도 편안한 배변이 가능해졌고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예는 85세 박노인의 사례다. 부정맥 진단을 받고 수년간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었다. 김 원장은 그에게 복식호흡을 권했고 6개월 후 그는 병원 진료에서 부정맥 발생 빈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약물 용량도 감축할 수 있었다. 의료진도 그 결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복식호흡은 정서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노년기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외로움,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시기다. 복식호흡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을 찾게 된다. 김 원장은 말한다. 호흡은 살아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진짜 숨을 쉬는 법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삶의 첫걸음이니까요. 그는 복식호흡을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를 준비하는 마음의 의식이라고 표현한다. 단지 몸만이 아니라 그날 하루를 살아낼 마음가짐까지 정비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아침마다 가장 조용한 시간, 창문을 열고 햇살이 들어오는 방에서 5분간 복식호흡으로 하루를 연다. 그는 이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 말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처럼 5가지 아침 습관이 각각 어떤 시너지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 5가지를 함께 실천할 때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하게 된다. 건강은 단일한 요인이 아닌 다양한 요소들의 조화로 완성되는 법이다. 그 조화 속에서 삶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자. 김태준 원장이 소개한 5가지 아침 습관, 즉 기지개 켜기,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손가락 운동, 목과 어깨 스트레칭, 복식호흡. 이 각각의 습관들은 독립적으로도 충분히 건강에 이롭고 효과가 입증된 생활 방식이다. 그러나 김 원장은 말한다. 이 5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진정한 힘이 발휘됩니다. 마치 각 악기가 모여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듯 이 습관들도 조화를 이룰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이를 건강한 하루를 위한 오케스트라라고 부른다. 기지개로 몸을 깨우고 물로 내장을 준비시키며 손가락 운동으로 뇌를 자극하고 목과 어깨를 풀어 혈류를 개선한 후
복식호흡으로 몸과 마음의 리듬을 정돈하는 것. 이 5가지가 연결되면 단지 몸을 깨우는데 그치지 않고 하루 전체의 리듬이 정돈된다. 이러한 시너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그는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이를 체감해왔다. 처음에는 단 한 가지 습관만 실천하던 환자들이 점차 다른 습관들을 더하면서 건강이 현저히 개선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효과가 두드러졌던 환자들은 이 5가지를 아침 루틴으로 정착시킨 이들이었다. 그는 아침 루틴을 실천하는 순서와 방법도 세심하게 조율할 것을 권한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보다 일정한 순서와 시간대를 지키는 것이 몸에 훨씬 익숙해지고 효과도 증대된다는 것이다. 그가 제안하는 아침 루틴은 다음과 같다. 1. 기상 후 1분 기지개 켜기. 잠든 몸을 깨우는 첫 움직임.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팔과 다리를 펴고 깊게 숨을 쉬며 긴장을 푼다. 척추와 관절, 근육을 자극하며 혈류를 시작시킨다. 2. 일어나자마자 1분 미지근한 물 한 잔. 천천히 일어난 후 준비된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신다. 몸속의 수분을 보충하고 장과 혈관을 부드럽게 깨운다. 공복에 마시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다. 3. 다음 1분 손가락 운동.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앉은 채 손가락을 움직인다. 피아노 치기, 손가락 맞대기, 손바닥 밀기 등 3가지 동작을 번갈아가며 1분간 실시한다.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4. 다음 1분 목과 어깨 스트레칭.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천천히 움직인다. 어깨를 위아래, 앞뒤로 돌리며 긴장을 푼다. 혈액이 뇌로 원활하게 흐르게 돕는다. 5. 마지막 1분 복식호흡. 조용한 공간에서 바르게 앉아 배에 손을 얹고 복식호흡을 실시한다.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는 호흡을 이렇게 반복한다. 심신을 안정시키며 하루를 준비하는 정신 상태를 만든다. 이 모든 루틴은 단 5분이면 충분하다. 하나하나 보면 짧은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이 5분이 쌓이면 삶이 바뀐다. 김 원장은 강조한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변화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5분이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건강한 인생의 설계도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는 이 루틴을 20년 넘게 실천해왔으며 지금도 8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 현장에서 건강하게 일하고 있다.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이 루틴의 효과를 증명하는 산 증인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루틴을 지역 사회에도 확산시키고 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병원 근처 공원에서 아침 건강 모임을 열고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5분 루틴을 실천한다. 나이 많은 참가자들조차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지만 2달이 지나자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다.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편안해졌어요. 잠이 잘 오고 덜 피곤합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효과를 넘어 삶의 태도까지 변화시킨다. 자신을 돌보는 습관,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 그 변화는 삶의 존엄과 연결된다. 김 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인다. 몸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회복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반복은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제 5가지 습관의 개별적인 중요성과 그 조합이 가지는 힘을 알게 되었다면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실천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와 그 극복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습관은 작지만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 방법 또한 우리 삶의 지혜가 되어줄 것이다. 지금까지 소개된 5가지 아침 습관은 단순하고 짧고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디서든 실천 가능한 습관들이다. 그러나 김태준 원장은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도 지속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를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은 극히 적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고 몸은 귀찮음을 잘 따른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는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습관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가 꼽은 첫 번째 이유는 별표, 의심 별표이다. 이렇게 간단한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몸에 변화를 주기 위해선 반드시 큰 결심이나 거창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좋은 습관은 복잡하지 않다. 오히려 단순함 속에 본질이 있다. 김 원장은 말한다. 효과는 시간이 말해줍니다. 습관은 서두르지 말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별표, 조급함 별표이다. 하루 이틀 실천했지만 뚜렷한 변화가 없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곧 포기한다. 하지만 몸은 변화를 천천히 받아들이고 서서히 반응한다. 5분이라는 시간도 하루는 작지만 30일이면 150분이고 2년이면 1825분이다. 이 시간을 누적시켜야 비로소 몸이 달라진다. 세 번째 이유는 별표, 혼자라는 느낌 별표이다. 특히 노년기에는 가족과 자주 연락하지 않거나 동년배 친구들과의 교류가 적을 경우 혼자서 새로운 습관을 지키는 것이 더욱 어렵다. 김 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조언한다. 몸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온도가 더 중요합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누군가와 함께라면 훨씬 쉽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몇 가지 극복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라. 처음부터 5가지를 모두 완벽히 실천하려고 하면 부담이 크다. 하나의 습관만 정해 일주일 동안 실천하고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다. 기지개 켜기 1분만 실천해도 충분하다. 그 성공 경험이 다음 습관을 이어가는 힘이 된다. 둘째,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 습관은 환경과 연결되어야 오래 간다. 침대 옆, 식탁 앞, 창가 등 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실천하면 몸이 자동으로 기억하게 된다. 예를 들어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복식 후 시작처럼 신호와 행동을 연결시키는 방식은 습관화를 돕는 강력한 전략이다. 셋째, 기록하고 나누라. 작은 수첩이나 달력을 사용해 실천한 날을 표시하고 느낀 점을 간단히 메모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나 오늘도 손가락 운동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된다. 김 원장은 습관은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더 오래 지속된다고 말한다. 넷째, 지력사회와 연결하라. 그는 자신의 병원 근처에서 아침 건강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아침, 근처 공원에 모여 함께 기지개를 켜고 스트레칭을 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이 모임은 단순한 운동 시간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성장했다. 이러한 공동체 활동은 고립감을 줄이고 일상의 리듬을 부여하며 정서적 안정을 높인다. 한 참가자는 말했다. 혼자 할 땐 하루 건너뛰는 게 쉬웠는데 같이 하니까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또한 그는 가족의 역할도 강조한다. 노년의 습관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자식과 손주가 함께 응원하고 지지해주면 그 힘으로 몇 배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많은 환자들에게 자녀와 손주들에게 자신의 루틴을 알려주고 같이 실천해보라고 권한다. 어떤 가족은 아침마다 영상통화를 하며 기지개 인증샷을 보내는 것으로 새로운 소통의 창을 열었다. 이런 작고 따뜻한 교류는 습관 유지뿐 아니라 세대 간의 관계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습관은 노력으로 쌓이지만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건강한 아침은 곧 누군가에게도 위로와 영감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아침 습관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그리고 그 습관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김태준 원장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 나이 들미 두려움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이라는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눌 것이다. 김태준 원장은 자신을 두고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나이는 세트의 표시가 아니라 인생의 결이 깊어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깊어짐은 아침 5분의 습관에서 비롯된다. 지금까지 그는 5가지 아침 습관을 통해 수천 명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왔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다. 그는 말한다. 몸이 건강해지면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사랑하게 되면 나이 드는 것조차 두렵지 않아집니다. 우리는 종종 노화라는 단어 앞에서 움츠러든다. 거울 속에 늘어가는 주름, 쉽게 피로해지는 몸,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지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자신감을 잃어간다. 그러나 김 원장은 그런 순간에 이렇게 말한다. 주름은 시간이 지나며 생긴 흠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무늬입니다. 그는 오히려 나이를 들면서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말한다. 예전엔 바쁘게 진료하고 환자를 보며 시간을 쫓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준비하고 오후에는 천천히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료를 본다.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숫자로 된 나이가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느냐는 삶의 태도다. 그의 아침 루틴은 이제 단순한 습관을 넘어선 삶의 의식이 되었다. 기지개를 켜며 오늘도 잘 살아보자고 다짐하고 물 한 잔을 마시며 나를 소중히 하자고 다짐하며 손가락을 움직이며 생각하고 느끼자고 다짐한다. 목과 어깨를 풀며 내 안의 흐름을 깨우자고 다짐하고 마지막으로 복식호흡을 하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고 마음을 다잡는다. 이 5가지 루틴은 하루의 몸과 마음을 조율하고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방식이기도 하다. 김 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젊은 날에는 달리느라 바빠서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는 속도를 줄이고 나와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노후를 2번째 인생의 봄이라 부른다. 첫 번째 봄이 배움과 성장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2번째 봄은 익어가는 삶을 의미하고 나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시간이다. 그 봄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사는 것이다. 그 깊이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 그리고 자신을 아끼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그는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이 드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나이 들지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오늘 아침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그리고 내일은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싶나요? 삶은 반복된다. 매일 똑같이 해가 뜨고 잠들고 다시 시작된다. 하지만 그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인생 전체를 다시 설계할 수 있다. 김 원장은 지금도 매일 아침 작은 창문을 열고 햇살이 드는 방에서 기지개를 켠다.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어깨를 돌리며 깊은 호흡을 한다. 그는 여전히 의사이지만 지금은 자신을 가장 먼저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다. 그는 묻는다. 당신도 자신을 위한 의사가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나이 든다. 그것은 멈출 수 없는 자연의 순리다. 그러나 늙는다는 것이 곧 쇠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나이듦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노화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자신을 더 아끼고 하루를 더 사랑하고 숨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 매일 아침 단 5분의 선택 속에 그 기적이 숨어 있다. 그 5분은 단지 건강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손잡이는 언제나 우리 손 안에 있다.